안녕하세요. 오늘은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 어쩌면 끝도 없는 길을 나서는 한 사람의 마음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. 바로 윤동주 시인의 시 길인데요. 이 시를 읽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법한 그런 막연한 상실감, 또 그 안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듯한 그런 막막함이 느껴지죠. 어쩌면 당신의 마음속에도 비슷한 길이 있을지 모르겠네요. 네,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윤동조 시인의 시 길 전문입니다. 시 자체는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이미지나 상징들이 아주 강렬하고 또 깊이가 있죠. 시인이 던지는 여러 질문들, 그리고 그가 느끼는 감정의 결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요. 오늘 이 시간 방신과 함께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고 싶습니다. 좋습니다. 이 시에 등장하는 그 돌담이라든지 또 굳게 닫힌 문, 푸른 하늘 같은 이미지들이요. 단순한 배경 묘사가 아닌 것 같아요. 뭐랄까 시인의 내면 풍경을 비추는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오늘 저희는 이 시의 구절들을 하나하나 좀 곱씹어 보면서 시인이 말하는 잃어버린 것이 과연 무엇일까? 그리고 그 막막한 길 위에서의 여정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그걸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. 네, 맞아요. 단순히 시의 표면적인 예류만 해석하는 걸 넘어서서요. 그 이면에 숨겨진 어떤 상실의 본질, 또 자아를 찾아가는 그 고독한 과정, 그리고 어쩌면 그 과정 자체가 삶의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정말 기대되네요. 그럼 첫 걸음부터 한번 떼어볼까요? 시는 이렇게 시작하죠. 잃어버렸습니다.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. 와, 시작부터 정말 강렬합니다.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모른다는 이 막막함. 근데 그런데도 길을 나선다는 거잖아요. 이 첫 구절만으로도 벌써 궁금한 게 많아져요. 도대체 뭘까요? 이 잃어버린 것이라는 게. 정말 그렇죠. 이 시작 부분이 시 전체의 분위기랄까?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잃어버렸다는 사실만 알 뿐, 그게 뭔지, 어디서 잃었는지 모른다는 건 그 상실이 굉장히 근원적이고 좀 추상적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지갑이나 열쇠 같은 그런 구체적인 물건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자기 자신의 어떤 일부, 예를 들면 순수함이라든지 어릴 적 꿈이라든지 아니면 뭐 삶의 방향성 같은 걸 수도 있고요. 오히려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, 그렇죠? 두 손으로 주머니를 덮는 그런 행위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. 그 막막함 속에서 어떻게든 찾아보려는 그런 필사적인 탐색의 시작인 셈이죠. 아, 그 주머니를 더듬는다는 표현이 정말 생생하게 와닿아요. 마치 텅 빈 주머니처럼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그런 느낌일까요? 그래서 그 빈 곳을 채우려고 혹은 최소한 그 빈 곳의 정체라도 알려고 길을 나서는 거군요. 그런데 그 길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. 다음 구절을 보면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. 이 구절은 어떤 풍경을 떠올리게 하시나요? 저는 뭔가 좀 단조롭고 폐쇄적인 느낌? 그리고 끝이 안 보이는 답답함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.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여기서 돌담이라는 이미지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. 돌담은 일단 물리적으로 시야를 가리고 길을 딱 한정 짓잖아요. 그래서 보통 현실의 어떤 제약 혹은 뭐 사회적인 억압, 벗어날 수 없는 운명 같은 것들을 상징한다고 많이 해석하죠. 특히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있다는 이 표현은 그 제약이나 답답함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반복되고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다는 느낌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. 뭐랄까? 마치 묘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걸어도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줄 수도 있고요. 끝없이 이어진 돌담이라 생각만 해도 좀 숨이 막히는 느낌인데요. 그런데 단순히 길이 막힌 것만이 아니라 이 돌담에 문이 있긴 하네요. 근데 그 문이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희망을 걸어볼 만한 그 문이 하필 쇠문이고 심지어 굳게 닫혀 있대요. 게다가 긴 그림자까지 들이운다니? 이건 그냥 단순한 장애물을 넘어서서 뭔가 좀 존재적인 벽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쇠문은 돌담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인위적인 단절을 의미하죠. 굳게 닫혔다는 표현은 소통의 완전한 차단, 어떤 희망의 거부, 혹은 뭐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극대화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고요. 여기서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 긴 그림자인 것 같아요. 원래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기는 건데 여기서는 닫힌 문이 만들어내는 어둡고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였죠.
이 그림자는 어쩌면 화자의 내면 깊숙이 있는 어떤 불안이나 슬픔, 죄책감, 아니면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자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. 즉, 외부적인 장벽인 쇠문이 내면의 어두움인 그림자를 더 짙게 만드는 그런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아, 외부의 벽과 내면의 그림자,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화자를 더 깊은 고립감 속으로 몰아넣는 것 같군요. 이렇게 답답하고 어두운 길 위에서 시간은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? 시를 보면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,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. 이 구절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? 보통 시간은 앞으로만 가는데 여기서는 아침에서 저녁으로 갔다가 다시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렇게 순환하고 있어요.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?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.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시간이 흘러서 낮과 밤이 바뀐다는 사실 그 이상을 내포하고 있죠.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시간관을 보여주는 건데요. 이건 한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나는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매일 똑같은 과정만 반복되는 일종의 정체 상태나 벗어날 수 없는 굴레 같은 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희망적인 전진이라기보다는 약간 제자리 걸음 같은 느낌이죠. 아, 그렇군요. 아침에 다시 길을 나서지만 저녁이 되어도 찾지 못하고 다음 날 아침에 또다시 그런 끝없는 반복. 네, 그럴 수 있겠네요. 네, 다른 한편으로는요, 이 시간의 순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색을 포기하지 않는 화자의 어떤 끈질긴 의지를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어요. 해가 지고 다시 뜨는 것이 자연의 순리인 것처럼 그 찾는 행위 자체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일상이자 삶의 리듬이 되었다?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.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다시 길을 나서는 그런 실존적인 몸부림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절망적인 반복 속에서의 끈질긴 의지라 양면적인 느낌이네요. 어느 쪽으로 해석하던 이 길 위에서의 여정이 얼마나 고되고 또 외로운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일까요? 결국 화자는 눈물을 보입니다.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. 여기서 돌담을 더듬는다는 행위는 아까 주머니를 더듬던 행위와 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여전히 무언가를 찾고 있는데 이제는 그 과정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죠. 그런데 그때 올려다본 하늘이 부끄럽게 푸르다니? 이 표현, 와, 정말 시적이고 함축적인데요. 왜 하필 부끄럽게 푸른 하늘일까요? 아, 이 부끄럽게 푸른 하늘이라는 표현은 정말 윤동주 씨의 백미 중 하나로 꼽히죠. 여러 겹의 감정이 응축되어 있다고 봐요. 가장 직접적으로는 자신의 이런 처절하고 남루한 현실, 그러니까 돌감을 더듬으면서 눈물 짓고 있는 이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완벽하고 아름다운 저 하늘의 푸르름 앞에서 느끼는 초라함 또는 부끄러움일 수 있죠. 마치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는 어쩜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푸르니 하고 하늘을 약간 원망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. 네, 자신의 처지와 그 자연의 완벽함 사이의 괴리감에서 오는 감정이군요. 그렇죠. 더 나아가서는 저 푸른 하늘이 상징하는 어떤 순수하고 이상적인 세계, 혹은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가치들, 예를 들어 순수나 양심 같은 것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어요. 그 이상 앞에서 현실의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때묻었기에 느끼는 부끄러움일 수도 있다는 거죠. 윤동주 시인이 다른 시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노래했듯이 하늘은 그에게 아주 중요한 성철의 고울이었으니까요. 어쩌면 이 모든 고통과 번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렇게 푸르른 하늘 앞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나 삶의 방향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면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의 총체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. 듣고 보니 부끄럽다는 이 한 단어에 정말 많은 감정이 담겨 있네요. 자신의 초라함, 이상과의 괴리, 어쩌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의 무력감까지도. 이 모든 감정을 안고 화자는 풀 한 폭이 없는 척박한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. 대체 왜 이 고통스러운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? 시인은 그 답을 제시하죠.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, 아, 드디어 잃어버린 것의 실마리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이 담 저쪽에 나가 혹시 네, 많은 독자들이 이 구절에서 그 잃어버린 것의 정체를 짐작하게 되죠. 담저 쪽에 남아있는 나는 시적 화자가 분리되었다고 느끼는 또 다른 자아, 아마도 현실의 제약인 돌담에 갇히기 이전의 본래적인 모습, 혹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자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
그러니까 현실에 나는 이 돌담길 이쪽에서 고통받고 눈물 흘리지만 담 너머 어딘가에는 온전하고 순수한 내가 존재한다는 어떤 믿음 혹은 희망 같은 것을 품고 있는 거죠. 이것이 바로 자아 분열의 상태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그 분열된 자아를 다시 만나고 회복하려는 강한 열망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 돌담은 단순히 외부적인 재앙만이 아니라 현실의 나와 이상적인 나를 갈라놓는 내면의 벽이기도 한 거네요. 그리고 그 벽 너머의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힘든 길을 계속 걷는 거고요. 풀 한 폭이 없는 길이라는 표현도 참 의미심장합니다. 이상적인 자아를 찾아가는 길이 결코 아름답거나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척박하고 고통스럽더라도 가야만 하는 길이다. 이런 느낌이네요. 그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찾고 회복하는 일이 화자에게는 정말 절박하고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어쩌면 생존 그 자체와 맞닿아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. 이 모든 여정과 성찰 끝에 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.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. 네, 아주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어조예요. 앞선 모든 고통과 방황, 눈물과 부끄러움이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딱 수렴되는 느낌입니다. 내가 사는 이유가 바로 잃은 것을 찾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것. 이것이 이 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? 네,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이 마지막 구절은 삶의 목적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던져주죠.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것을 실제로 찾았는지, 그 담조 쪽의 나를 만났는지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오히려 그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돌담길을 더듬고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고 부끄러운 하늘 아래 눈물을 흘리면서도 담조 쪽의 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과정. 네,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삶의 의미자 존재 이유라는 어떤 깨달음을 보여주는 거죠.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. 어떻게 보면 흔한 말 같지만 이 시의 맥락 속에서 들으니까 그 무게감이 정말 다르게 느껴지네요. 상실을 단순히 어떤 결핍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삼는다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놀랍습니다. 네, 상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찾아 나서는 행위. 그 탐색 자체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또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성찰이죠. 어쩌면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또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. 윤동주 시인은 바로 그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모습을 이 길이라는 시를 통해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과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.